네, 안녕하세요. 책블랑의 류입니다. 오늘은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가? 사람은 남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상사로서, 부하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하루를 보낸다. 역할을 연기할 때는 무의식 중에 역할에 맞는 판단을 내린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부모의 역할에 맞춰, 회사에서 부하 직원과 함께 있을 때는 상사의 역할에 맞춰 판단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 역할 때문에 자유로운 발상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당신은 당신이다. 의식적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나만의 방, 등, 한정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 말고도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혼자 있는 상태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나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싶을 때면 다소 혼잡하더라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공간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편안하다. 즉,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본래의 내 모습으로 생각에 잠기거나 글을 쓸 수 있다. 혼자 보내는 밤 시간에는 다양한 효과와 장점이 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존재나 역할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서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다. 더욱이 하루 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도 풀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뇌가 정말로 힘을 빼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긋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낮에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활동하는 시간대이므로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쉬워 오롯이 혼자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상태를 오롯이 누릴 수 있으려면 저녁 시간이 가장 좋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하루에 한 번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도록 하자. 오늘 결심했던 일 체크해보기. 모든 행동의 시작은 결단이다. 대부분 사람이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면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흘러 내일이라는 미래가 만들어진다. 다만 오늘 결단한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일과 미래가 달라진다. 시간 관리에 능한 사람을 관찰해보면 결단하는 타이밍을 조절하기는 하지만 한번 결단하면 착실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내일이라는 미래를 만들고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단은 내렸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 그 중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좋은 결단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결단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 고객 중 한 여성은 매일 SNS에 자신의 일과를 올리기로 마음먹고 실행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그날 작성할 내용을 찾고 어떻게 작성할지 결정해서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결심한 대로 업로드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되돌아보기를 시작한 후부터는 업로드를 빠뜨리는 일이 없어졌고 내용도 조금씩 좋아졌다. 그 결과 SNS 노출이 늘어나면서
그녀가 업로드한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SNS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연결되기도 했다. 오늘의 결단을 되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결정했던 일을 떠올린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좋지만 처음에는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이에 쓰는 방법이 좋다. 단, 사소한 내용은 제외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바버라 사하키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최대 35,000번의 결정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소한 결정까지 전부 기록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게 되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 정리한다. 작성한 후에는 각각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은 5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써야지 라고 결정했다고 하자. 만약 달성했다면 행동으로 옮긴 자신을 충분히 칭찬하며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찾아냈다면 다음에 똑같은 결단을 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 이유가 한 가지 이상일 수도 있다. 나는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집필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또는 집필 시간은 있었지만 의욕이 떨어져서 등이 이유였다. 이처럼 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모두 적은 다음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예를 들어 집필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만들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틈새 시간을 활용한다. 웹서핑 시간을 줄인다 같은 해결책을 찾아낸다. 각각의 이유를 깊이 파고들어 앞으로의 대책까지 생각해서 정리한다. 행동으로 옮겼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는 본인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겼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결단에 대해서도 이유를 되짚어본다. 결단을 되짚어보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고 놓치게 된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를 알면 다음번에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 결과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상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단은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와 행동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결과의 질을 조절해야 한다. 하루 5분,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만 해도 뇌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 더구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예산일 아닌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뇌 역시 피로를 느끼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뇌가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율신경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24시간 활동한다. 자율신경은 낮에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일 때 활동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휴식을 취할 때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신경이 정상적으로 임무교대를 해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뇌를 혹사하며 본래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야 할 시간까지 교감신경을 가동한다. 그러면 뇌와 마음의 피로가 쌓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 잊지 말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일하게 해야 한다. 부교감신경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할 때 힐링 음악이 효과적이다. 힐링 음악은 알파파를 유도하는데 알파파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또한 최근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잠들기 전 1시간 전부터 힐링 음악을 들으면 부교감 신경 영역의 스위치가 켜져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 마음과 뇌가 편안해지면서 양질의 수면에 들 수 있다. 수면평가 연구기관의 대표 시라가와 슈이치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뇌는 수면 부족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기관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논리적 사고력 등 뇌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 피로가 쌓인 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시라가와에 따르면 우리는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입력된 정보를 꺼내기 쉬운 상태로 인덱스화한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양질의 수면으로 깔끔하게 개선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정보를 의외의 곳으로 연결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매일 밤 뇌와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면 낮 동안 입력된 정보가 뇌에 잘 정리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음악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주로 느긋한 리듬에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악기 연주나 졸졸 흐르는 물소리 또는 파도 소리를 듣는다. 친구는 헤비메탈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한다. 당신이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선택하기 바란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틀어놓고 뇌를 쉬게 한 후 잠들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나만의 굿플레이스를 만들어라. 내 방에는 1인용 소파가 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가 갖고 싶어 여러 가구를 찾아보던 중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해 구입했다. 편안한 휴식은 물론 노트북 작업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이 소파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TV 볼 때 아주 좋겠다 정도로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업무와 관련된 일, 며칠 전 외출했을 때 있었던 일 등이다. 왜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떠오르는 일들을 따라가다가 그 이유를 찾았다.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춰보니 그곳에 아이디어의 씨앗이 있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소파에서 떠올린 아이디어의 씨앗을 발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결과 큰 열매를 얻었다. 요즘에도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면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머릿속에 넣고 가볍게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우선은 하루의 피로가 쌓여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편안해지기를 기다린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기보다 머릿속에 넣은 정보의 파편이 두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서로 연결되게 한다. 그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를 잡아낸다. 왜 업무용 책상에서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1인용 소파에서는 잘 떠오를까? 업무용 책상은 일을 하는 곳으로 잘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반영해야 하는데 처럼 발상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그에 반해 1인용 소파는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편안하게 쉴 때 사용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이완돼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쉽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혼자서 자유롭게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는 한 인터뷰에서 뇌를 활성화하는 데 좋은 음식과 음료, 장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장소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뇌의 기분이 좋아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다음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들고 앉아 아이디어를 기다려보자. 놀라운 아이디어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는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